자, 오늘은 파이브로마이얼지아, 섬유 근육통이라고 하죠. 만성염증성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만 해도 500만 명이나 되는 환자분들이 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분들이 남성들보다 4배 이상 더 많고요. 원인은 정확히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 또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주로 일반적으로는 그냥 메디케이션, 약물요법과 재활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명을 받았을 때는 이미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나간 상태라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섬유 근육통 같은 파이브로마이알지아 같은 경우는 마라톤 뛴다라는 생각으로 그 치료를 하실 때 마음가짐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진단명을 정확히 받지 못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이 질환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참고하셔서 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은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우리 몸에는 이제 9쌍의 9 pair tender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테니 본인도 이 포인트에 적응이 되신다면 한번 의심해 보시고요. 9가지 압통 포인트와 8가지 오버래핑 심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합한 점수가 12점이 넘으면 파이브로마이얼지아라는 진단명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섬유 근육통을 진단하는 기본적인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쪽에 제가 이렇게 샘플 갖고 왔는데요. 가슴에서 목이 시작되는 이 지점 있죠? 이 부분을 눌렀을 때 압통이 심하게 나타난다든지, 가슴에서 어깨로 넘어가는 이 중간 지점 있죠? 이 부분을 눌렀을 때 압통이 심하게 느낀다든지, 엘보 앞쪽에 이렇게 엘보가 접히는 부분 바로 밑에 쫙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하다면 이것도 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또 앞쪽에 지금 무릎 바로 위쪽으로 해서, 하지만 안쪽입니다. 이 지점에 우리가 압통을 느낀다면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하나, 둘, 셋, 4군데가 있고요. 요거를 바로 돌리면 뒤쪽으로 보시면 지금 후두부, 지금 머리와 목이 시작되는 부분 있죠, 이쪽에. 이 부분을 눌렀을 때 자지러지게 아프신다든지 굉장히 통증이 심한 걸 느끼시면 이 포인트도 하나의 압통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목하고 어깨하고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upper trapezius라고 하는 근육, 승모근 중간 부분에 눌렀을 때 굉장히 압통을 호소하면 이 포인트도 문제가 되고요. 날개뼈 위쪽으로, 하지만 안쪽에 이 지점을 눌렀을 때 굉장히 아픈 통증을 호소하면 이것도 포인트 하나 되고요. 또 하나는 엉덩이 바깥쪽으로 보시면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을 눌렀을 때 압통을 호소하면 이 부분도 한 포인트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엉덩이 고관절이 있는 부분 있죠? 고관절이 나와 있는 부분이 눌렀을 경우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면 이게 바로 압통 포인트가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 4군데, 그 다음 뒤쪽에 5군데 해서 9쌍의 압통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본인이 테스트를 하셔서 자기가 갖고 있는 포인트 점수를 세시고요. 또 하나는 오버래핑 심텀이라고 그래갖고 8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저는 평상시에도 두통이 심하다, 항상 두통이 있다든지,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요즘에는 삶의 의욕이 없고 살고자 하는 느낌이 없으신 분들,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또 하나는 속쓰림이 있으신 분이에요. heartburn. 그래서 속이 항상 쓰리고 가슴이 타는 듯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 4번째는 소화장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6번째는 항상 피로하신 분이 있어요. 항상 피곤하십니다. 그리고 7번째는 피로감이 가시지 않으시는 분들. 7번째. 그 다음에 8번째는 인지장애. 물건을 보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데 장애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는 거죠. 물건을 보더라도 이게 뭐지? 하는 듯한 느낌이 있으신 분들. 이런 인지장애까지 해서 8가지 증상이 포함을 하신다면 9가지 텐더 포인트와 총 합하셔서 본인이 12개 이상이 되더라 하시면 파이브로마이얼지아, 섬유 근육통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자가진단법입니다, 이거는.
이걸 하시고 섬유 근육통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어서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의 치료 예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환자분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잘 주무셔야 된다. 그리고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잘 소화하셔야 됩니다. 운동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잘 해소하시고. 잘 주무시라는 말은 뭐냐면 잘 주무시는 거에 3가지 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시간을 잘 지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세가 좋아야 되고요. 주무시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10시에서 2시를 될 수 있으면 꼭 지켜서 주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주무시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호르몬들이 바로 성장 호르몬도 있고요, 멜라토닌도 있고, 이런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 쌓여 있는 그 활성산소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안 좋은 세포들을 깨끗이 청소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암도 예방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질병들을 예방해주는 그 치료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8시간에서 9시간 주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하루에요. 예,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주무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또한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주무시느냐에 따라서 수면의 퀄리티가, 질이 달라지죠. 얼마 전에 제가 남겨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중요합니다. 컴컴하게 해서 주무시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야 멜라토닌 생성에도 도움이 되고요. 낮에 주무시는 것보다 밤에 주무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고요. 또한 주무시는 환경,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매트리스를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과 맞는 정확한 매트리스를 선택하셔서 구입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또한 2번째는 이제 잘 드셔야 된다는 거죠. 잘 드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오시면 150kg, 200kg 이상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합니다.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면 이분들이 주무실 때나든지 뭐 일상적으로 저는 많이 안 먹는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결과적으로 먹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뭘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로 사탕, 뭐 초콜릿, 그다음에 케이크, 이런 단당류, 이당류들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당류를 드셔야, 곡물이라든지 이런 걸 드셔야 이게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만들지 않거든요, 많이. 근데 이런 단당류라든지 이당류 같은 이런 거를 드시게 되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고도 비만이라든지 섬유 근육통을 나중에 만들게 되기 때문에 드시는 음식을 굉장히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드시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비타민, 그다음에 무기질까지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5대 필수 영양소를 잘 드시라는 거를 항상 저는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잘 소화될 수 있는 음식, 중요하죠. 뿌리 채소 음식을 드셔야 섬유질도 많고 소화를 잘 시켜서 배변 활동까지 잘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장이 튼튼하면 면역력이 증가한다는 말씀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렇죠? 프로바이오틱스, 우리가 말하는 유산균들이 대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를 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뿌리 채소예요. 그러니까 뿌리 채소를 드셔야 면역력도 유지하고 해피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세로토닌도 많이 생성이 돼서 면역력도 높여주고 활성세포로 인한 질병도 낫게 해주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드시고 잘 소화될 수 있는 음식을 드시라는 말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는 분들은 있지만 프로바이오틱스가 유산균이 먹는 그 음식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장 건강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잘 하셔야 된다. 4번째.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시는데 몸에 해가 되는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파이브로마이알지아 같은 섬유 근육통, 만성질환, 염증성 환자들은요, 절대 상체 운동보다는 하체 운동을 마일드하게, 약하게 해서 중간 정도의 강도로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운동을 하실 때 격한 운동은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상체 운동은 제일 나중에 하시라 그래요. 그것도 제일 나중에, 조금만. 하체 운동을 만약에 1시간, 그러니까 30분을 운동을 하신다면 20분에서 25분을 하체 운동만 저는 시킵니다. 왜냐? 하체의 대퇴사두근이라든지 대둔근에 하체에 있는 큰 근육들에서 나오는 성장 호르몬들이 가장 우리 몸을 그 활성산소로부터 망가지는 질병을 예방해주는 호르몬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세포의 그 변형이라든지 질환을 막기 위해서 다리의 근육에 있는 그 하체 근육을 발달시켜서 치료에 접근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를 꼭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일에 쫓기고 모든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스트레스를 잘 푸셔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 자기를 사랑하시는 만큼 좀 가끔은 이기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못하셨던 그런 자기가 좋아하시는 분야가 있다면 어느 정도 일주일에 적당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일에 쌓인 스트레스를 좀 푸시면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된다라는 것을 저는 환자분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파이브로마이알지아, 섬유 근육통, 이런 만성 염증성 질환 환자분들께서는 꼭 5가지를 꼭 잘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 주무시고요. 3가지, 그 시간, 자세, 환경을 잘 조절하셔서 수면의 퀄리티, 질을 높여주시고요. 두 번째, 잘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수 5대 영양소, 꼭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까지 잘 챙겨서 드시고요. 잘 소화될 수 있는 음식, 뿌리 채소를 잘 드시고 장 운동을 활성화해서 우리 좋은 세포균들이 활성화할 수 있게끔 꼭 도와주시고요. 또한 운동도 치료적 운동을 잘 하셔서 하체를 시작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그런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한 스트레스를 잘 푸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파이브로마이알지아, 그 섬유 근육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섬유 근육통 환자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군데에만 통증이 있지 않습니다. 몸 전체적으로 목, 어깨, 가슴, 엉덩이, 팔꿈치, 무릎, 고관절, 발목까지 다 전반적으로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요. 참고해 주시고 이 항목이 12가지 이상이 되신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적당한 약물 요법과 함께 재활치료를 받으시라고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다음에도 좋은 영상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